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말은 휴가였지만 휴가 기간 내내 조용히 쉬지 못하고 은근히 일정들이 아주 빡빡하게 껴 있었습니다. 일정들, 지금까지 소화한 일정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휴가 맞습니까, 이게?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내 거 아닌 내 거라는 네. 말이 있는데 정말 휴가 아닌 휴가였습니다. 네. 그 전반부에는 이제 문 대통령께서 자꾸 이제 평창 겨울올림픽이 붐이 조성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셔서 네. 평창에 가서 올림픽 시설도 둘러보시고 네. 관계자들이랑 식사도 하고 또 평창 그 알펜시아 스타디움 옆에 있는 오대산을 가서 상원 삿길을 걷기도 하고 네. 이런 일정을 보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쉬려고 그 이제 일반인들이 잘 닿을 수 없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는 휴양시설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진해까지 내려가서 만나셨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중에서 최초로 해외 수출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인도식이 그 주변에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겸사겸사 또 진해를 방문하셨고 네. 또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그 해사도 방문하시고 네. 또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네. 안중근호 또 직접 들어가 보시고 네. 그런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가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의 문재인 대통령 그 일정 사진을 몇 장 공개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장병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 수영하는 장병들을 또 만난 사진들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장병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시죠. 해군 사관생도들이 왕창 몰려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래갖고 찍었던 이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사진 원래 일정이 없었던 사진이라면서요? 예, 뭐 지금 청와대가 그 이번 대통령의 휴식 그 자체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사진을 뭐 공개하거나 일정을 공개하기보다는 다 이거 해사 생도들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다음에 사후적으로 공개된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 몰려와서 찍는 사진, 저런 게 예정에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찍대문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진 찍어주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네. 수식어거든요. 그것처럼 자신들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거부를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런 습관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 대통령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잘 쉬어야지 잘 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래야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번 휴가 자체를 뭐 저런 사진을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네. 오늘은 뭐 저기 한번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연출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민들이랑 찍은 사진을요, 과연 저 시민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잠깐 고민을 했는데, 뭐 액자에서 집에 걸어놓을 사진들인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 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의 얼굴도 함께 공개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진해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왜 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수고가 많다며 장병들을 격려했고 안중근 함의 함장인 김태훈 대령으로부터 안중근 함의 성능과 탑재되어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중근 함의 방문은 1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잠수함 사령부 방문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첫 우리 한국형 잠수함 수출 세일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한데 또 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시작됐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겠네요. 네, 화성 14호 네. 형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휴가를 가네 마네 논란 끝에 결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가는 것,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난 이렇게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너희들이 나의 휴가를 방해하지 못한다. 네. 이런 의미로 갔지만 그 이후에
코리아 패싱에 대한 그런 우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죠.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휴가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복귀 안 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고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뜻을 중시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양수겸장, 그러니까 안보 행보를 하면서도 네. 국민들에게 나는 휴가를 갔지만 그래도 내가 챙길 건 챙긴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자, 북한의 SLBM 미사일 발사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진해 잠수함 사령부를 가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네. 자주국방 태세 강화하겠다는 메시지 던진 것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이 이제 휴가 마지막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내일 이제 청와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잠깐, 그 며칠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돌아가야 될 청와대 안에는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큰 숙제들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북한의 ICBM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정상과의 전화통화 해야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미국과 일본 정상끼리는 전화통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빨리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북 압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이게 너무 많군요, 진짜. 휴가를 갔지만 휴가를 간 것 같지 않다는 게 네. 저기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 정부가 어땠습니까? 사실상 정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넘겨받아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애초에 네. 시작할 때부터 할 일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와서는 저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청와대에 복귀하면 돌아와서 네. 이제 국민에게 다시 한번 나는 이런 구상을 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더 많은 우선순위 중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공격 얘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편이고요. 자, 이렇다면은 과연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이 문제라든지 이렇게 북핵 문제와 관련된 뭔가 좀 진전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볼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드 발사대 4개 지금 추가 배치하겠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가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대통령이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약간 지금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지금 외신에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또 휴가를 간다 그래요. 아하. 또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을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7일간 휴가를 떠난다고 하세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휴가를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간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해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또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가면 또 통화가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청와대가 그 코리아 패싱 논란을 좀 의도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통화 카드를 너무 쉽게 쓴 거 아니냐라는 아하. 비판 여론이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얘기를 잠깐 꺼내셨으니까 지금 이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이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 불사하겠다. 대화는 끝났다. 얘기하고 그 바로 이튿날인가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 2개까지만 나왔을 때 부장과 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 지금 요 3개만 봐도요.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 같은 기조인데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면 사실 외교 정책의 최고 네.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이 대화하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요. 네. 틸러슨 장관이 과연 외교 컨트롤 타워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많고요. 그래요? 오히려
미국의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미국 국무부의 말이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의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는 안 맞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요. 자,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라는 제목의 사설이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동맹국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사설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누구를 지금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전쟁 불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핵 문제 가지고 이게 전쟁 불사까지 가는 거냐.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정말 무슨 폭격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두 사람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 그런 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지금 뭐 휴가 때문에 또 미뤄진다고 이러면 뭐 로밍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로밍을 해서라도.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요. 지금 네. 북핵이 문제 때문에 네. 그 어젠가 그젠가 뭐 하여간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하나의 일종의 신호탄일지 모릅니다. 아하. 이 북핵 문제 절대로 가볍게 봐서 안 됩니다. 네네. 네, 뉴욕타임즈의 저 지적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미국이 강한 이유는 대외 정책,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네. 그리고 외교 정책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전함 같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함. 갑자기 항로를 틀지 않습니다. 그렇죠. 묵묵히 가고 한 번 가면 힘있게 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게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인데 네. 지금 틸러슨 방금 여상한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고 힘이 받지 않는 국무장관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무장관이 대외적으로 얼굴이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네. 얘기한 걸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김정은 절대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틸러스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ARF에 가서 북한과 외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단칼에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거잖아요. 그렇군요. 미국 외교 정책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